1894년 봄은 유난히도 혹독했습니다. 전라도 고부군수 조병갑의 탐욕은 끝을 몰랐습니다. 그는 이미 멀쩡한 보가 있음에도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해 만석보를 새로 쌓게 했고 가혹한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이어지는 수탈에 농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젊은 농민 덕분은 쩍쩍 갈라진 논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관아의 고가는 썩어가는 쌀로 가득 찼지만 정작 농사를 지은 백성들의 뱃속은 차가운 바람만 가득했습니다. 부패한 권력의 횡포 앞에 법은 없었고 오직 가렴주고만이 판을 치는 세상이었습니다. 고부의 훈장이자 지식인이었던 전봉주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조병갑의 폭정에 항거하다 매를 맞고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전봉주는 덕구를 비롯한 뜻있는 이들을 은밀히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사발을 엎어놓고 이름을 적는 사발통문을 돌렸습니다. 주모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하여 모두가 평등한 주역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거늘 근본이 썩어가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는가. 전봉준의 낮은 목소리는 들불처럼 번져나갈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마침내 고부가나의 문이 부서졌습니다. 죽창을 든 농민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전봉준을 필두로 한 농민군은 탐관오리 조병갑을 몰아내고 억울하게 갇힌 이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수탈의 상징이었던 만석보를 허물 때 덕구와 농민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조정에서 내려온 안핵사 이용태는 오히려 농민들을 폭도로 몰아 잔인하게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농민들은 이제 생존을 넘어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다시금 무기를 들었습니다. 농민군은 백산에 모여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서면 백산이요, 앉으면 죽산이라 흰옷을 입은 농민들이 서 있으면 산이 하얗게 보이고 앉으면 죽창의 숲을 이룬다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전봉주는 손아준과 함께 보구간민과 제폭구민의 기치를 높이 올렸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동학의 평등 사상은 차별받던 천민과 노비들까지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폭도가 아닌 나라를 구하려는 혁명군으로서의 자각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황토영과 황룡촌에서 농민군은 광군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덕구는 생전 처음 보는 대포 소리에 가슴이 떨렸지만 전봉준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농민군은 광군의 최신식 무기보다 강력한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군의 장태를 앞세워 진격했습니다. 승전의 소식은 전라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농민군의 기세는 꺾일 줄 몰랐습니다. 이제 그들의 시선은 전라도의 심장 전주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농민군은 마침내 호남의 상징인 전주성을 점령했습니다. 전봉주는 김계남과 함께 성벽 위에서 승리의 함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조선 정부는 자국 백성을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텐진 조약을 빌미로 일본군까지 한반도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외세의 개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지자 전봉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외세를 물러나게 하기 위해 정부와 협상을 맺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주화약이었습니다. 전주화약 이후 농민들은 각 고을에 집강소라는 자치기구를 설치했습니다. 전봉주는 마을 어른과 함께 둘러앉아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며 불공평한 세금을 바로잡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덕구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노비 문서가 재가되어 날아가는 것을 보며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짧은 평화였지만 그것은 민중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의 맛이었습니다. 조선 땅에 민주주의의 씨앗이 처음으로 움튼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은 경복궁을 강제로 점령하고 친일 내각을 세웠습니다. 고종 황제는 일본의 총칼 아래 무력해졌습니다. 나라의 주권이 외세의 발톱 아래 놓이자 전봉주는 다시금 경문을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부패한 관리가 아닌 침략자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한 구국의 봉기였습니다. 농민군은 다시 죽창을 깎고 집신을 엮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근대화된 화기로 무장한 일본군과 그들과 손잡은 광군이었습니다. 공주 우금치 고개에서 운명의 결전이 벌어졌습니다. 덕구와 수만 명의 농민군은 가파른 고개를 오르며 와하는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의 기관총은 무자비했습니다. 빗발치는 총알 앞에 죽창은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농민군의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강물이 되어 흘렀습니다. 전봉주는 쓰러져가는 병사들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덕구 역시 가슴에 총탄을 맞고 전봉준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내뱉었습니다. 장군님, 새 세상은 오겠지요. 혁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전봉주는 배신자의 밀고로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압송되는 길 위에서도 그는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일본군과 광군의 감시 속에서도 백성들은 길가에 엎드려 울며 녹두장군을 연호했습니다. 1895년 봄 전봉주는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비록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뿌린 평등과 자주독립의 정신은 훗날 의병투쟁과 3.1운동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파랑새가 노래하던 녹두밭의 꿈은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